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1%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난주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폭이 꽤나 거칠게 나왔어요. 그 부분 체크하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9월 26일 날 3% 정도 장중에 하락 구간이 발생했고 종가는 2.4% 빠져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기준이고요. 자, 근데 월요일 날 1.4% 반등했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뭐 대략 한 뭐 85,000원, 86,000원, 84,000원 요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간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받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파르게 떴다는 건 시장에 대한 강세도 계속 진행이 됐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시장도 이격이 발생을 했겠고 그리고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조정을 그냥 받고 넘어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앞으로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날 2.4% 빠졌죠.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 날이죠. 1.3%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한 거 금요일 날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금요일 날 2.4% 빠지고 월요일 날 1.3% 반등했으면 1%가 비잖아요. 이건 언제 반등을 하느냐? 미증시가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미증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내용 보세요. 미증시 같은 경우 어떤가요? 9월 22일부터 조정을 이렇게 슬슬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떴다? 그럼 코스피도 가파르게 떴다는 거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이 계속됐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격 조정 구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뒤에서 받쳐주는 시장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미증시예요. 미증시. 그럼 미증시가 그동안 강했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미증시가 강하고 나서 필요한 것 그건 뭘까요? 이격 조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증시도 조정 구간이 제가 지난주에도 조정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주말까지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던 건 조정 들어온다. 근데 이격 조정이지 추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심지어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오더라도 미국 시장이 추세 이탈하는 일은 없다. 물론 한 번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출렁임이 이런 식으로 한 2달 이상 또는 3달 동안 20%, 30% 또는 40%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없다. 만약에 코로나급의 무언가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미 고가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급의 충격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고가를 낮춰오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금의 이동이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주가의 등락이에요. 그럼 이 등락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그것도 한국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 낮추기 시작했죠. 아직도 4%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4%대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금리가 낮춰지는 이 속도를 보면 어느 특정 구간이 있었을 때 빠르게 확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기적인 문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금리를 빨리 낮추고 바로 부양으로 돌아서는 거고 그게 없으면 천천히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경고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라가는 이 상황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터집니다. 거품 논란이. 지금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적 열어보니까 실적 나쁘지 않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실적이 좋다는 건 어떻게 돼요? 반도체 수요 당연히 늘어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스닥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빅테크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빅테크의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당연히 반도체 쪽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없었죠. 왜? HBM도 뒤처졌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됐었는데 주가가 5만 원대 등락하고 있었던 이런 구간이 아니라 반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호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터진 게 이때예요. 7월 28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파운드리 이슈가 처음 터졌죠. 테슬라의 수주가 이때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고가 횡보에 대한 부분, 즉 이격 조정을 받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나서 고가 돌파를 하고 9월 달에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고가에 대한 매물 저항 플러스 이격 조정, 즉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올랐다, 코스피도 올랐다, 나스닥까지 강세를 보였다. 뭐예요? 이격 조정 같이 받아야 된다. 즉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하고 결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HBM 관련된 거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영되는 게 뭐예요? 주가예요. 주가.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실적이 지금 좋아졌어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HBM이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만큼 들어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주가 보시죠.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어때요? 23년도에 가파르게 떴죠. 24년도에 가파르게 뜰 때가 탁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뭐가 나와요? 사상 최고, 즉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냈었던 게 요 구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는 이때보다 이때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근데 실적 좋아, 실적 좋아, 실적 좋아, 실적 좋은데 돌파는 1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상승 각도를 찾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4년 초반 또는 23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죠. 이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실적이 나쁠 때, 그리고 쉬었다가, 즉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럼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AI 투자는 계속됩니다. 이때 HBM은 계속 필요해요. 그렇죠? 실적이 나쁠 때 또는 실적이 좋을 때 상승하는 구간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 상승의 첫 번째 단계는 실적이 나쁠 때부터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걸 오히려 경계하세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 즉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세를 세우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세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한미반도체의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이 우리한테 교훈을 줄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를 사가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이걸 선반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 위에 누가 있나요? 엔비디아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밑에 있는 쪽은 어디예요? 벤더들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에서 막대한 주문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막대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소부장 쪽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 심텍,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거 다 신고가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먼저 가격대를 보고 나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좋아요. 좋습니다. 보유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같이 공략하세요. 수익 구간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24년도 요때 보시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24년 말에 폭락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 전에 하이닉스보다는 덜 올랐지만 그래도 한 9만 원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다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I예요. DI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딱 보면 24년 초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매매 한 결과 25%, 14%, 내려보면 26, 22, 1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시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삼성전자가 단단하고 버티고 있을 때,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기간은 상당히 길 수 있고 우리는 이 구간에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주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쵸? 제가 구독자들을 위해서 주도주만 매매합니다. 전 항상 주도주, 신고가 종목군들 이런 거 아니면 매매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여기 보시면 9월 29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코스피 반등, 금요일 2.4% 하락, 월요일 1.3% 반등, 나머지는 미증시 반등 이후에 회복될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충격이 없었다. 그냥 보유하면 된다. 관련주 마찬가지다. 원전, 두산에너블리티 마찬가지고요. 횡보를 하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는데 시장 위험 요소는 없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제가 거의 한 200%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밑에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관세 위협이 있어서 약한 것이었는데 강했던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냥 계속 직진하면 된다. 왜? 관세 위협을 받았죠. 너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 관세 100% 때릴 거야. 또 관세 협박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시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근데 특징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즉 주도주는 신고가 종목 안에 있다는 거고,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은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보세요. 반도체 보여드렸죠? 근데 최근의 반도체 어떨까?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76%이 정도 수익 구간 터지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반도체가 강했다.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럼 반도체 강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뭘 만들었어요? 25년 초에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 어느 정도까지 커졌느냐? 117, 151%의 실제 수익이 터졌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188%, 근 200%에 달하는 수익 구간이 나와요. 언제부터? 신고가부터. 물론 바닥에 잡았으면 더 컸겠지만 바닥에는 못 잡습니다. 버리세요. 버릴 건 버려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가격 확인되는 구간별로 매수 구간을 다시 잡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 이런 식으로 보시면 9월 29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가격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다. 가격 외적인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의약품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같은 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6% 수익, 9월 9일, 4% 손절, 8월 28일, 그럼 그 전에 33% 수익, 7월 28일. 그쵸? 근데 다 어디예요? 하락할 때 사나요? 올라올 때 삽니다. 올라올 때 사요? 올라올 때 또 사요. 내려가니까 팔아요? 올라올 때 사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관세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 협상이 되겠죠. 미국과 한국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합을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거나 이런저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확인되는 종목군들 매매해야 된다. 근데 확인되는 종목군들은 신고가 종목에서 나오고,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했을 때 30%대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이게 25년 7월 28일이에요. 그럼 이게 올해만 그랬느냐? 내려보시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나오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 거냐? 그 내용은요. 여기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15만원, 20만원 가고 싶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도 조정 한번 받으면 20% 30%씩 받아요. 근데 그건 지금보다 삼성전자가 정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갔을 때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 정도 규모의 조정이 안 들어옵니다. 우린 여기서 무조건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같이 매매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